반갑습니다. 우리 정말 대국민 부부 특강 우주 한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인스타 라이브랑 줌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이고 이 책에 화해하기, 또 사과하기를 배울 건데, 여러분 그 사과 잘 하고 계시나요? 야, 생각보다 이 사과하기 쉽지 않죠. 저도 이 사과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대체 왜 우리는 이 사과하기가 이토록 힘든 걸까? 또 나는 좀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배우자가 사과를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체 왜 그런 걸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냥 이 사과하면 되는데 사실 사과하기 참 쉽지 않죠. 이 사과를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부부 사이에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바로 이 자기 방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 방어하고 싶고, 그림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누구나 자기 방어 본능이 있긴 한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자존감은 뭘까요? 요즘 방어하기 힘들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자존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박사님들마다 또 상담사님마다 표현이 다르긴 한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존감은 뭔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애정드림님은 왠지 대답 잘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스타에서도 지금 많이 또 답변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존감이란 뭘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자존감은 사실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마음이 저는 자존감 같아요. 뭔가 특별하게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하기보다는 지금의 내 모습을 그대로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자존감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죠. 먼저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한테 부탁을 해요. 이번 이벤트 때 우리 놀러 갔을 때 여보가 아니지, 맛있는 음식 요리 좀 해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자존감이 높은 남자친구는 그러니까 요리를 못할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리는 잘 못해. 좀 쉽지 않더라고. 그리고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첫 번째로 내가 요리를 잘하고 싶으면 요리 연습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도무지 요리가 안 되겠으면 괜찮은 식사 장소를 찾아볼 겁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요리를 잘하면 물론 좋긴 좋겠지만, 사실 잘하든 말든 그게 나랑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여자친구를 요리를 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요리를 잘 하지 못하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요리 잘 못해. 한심하다 생각하지? 의기소침해지고, 또 여자친구가 일부러 내 단점을 지적했다라고 생각도 하고, 또 내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내 가치가 없다고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과는, 우리는 사과를 하기 힘든 이유가 자존감 때문이라고도 했는데, 사과는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요 사과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때 이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먼저 내가 사과할 때 약간 내 가치가 살짝 낮아진 느낌이 들긴 해요. 물론 내가 잘못했으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이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뭘 지키는 거죠?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을 했으면 그 고치는 게 더 멋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 가치가 낮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가치가 낮아질 바에야 차라리 버티면서 자존심을 부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뭘 하나요? 이제 합리화합니다. 아니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이래서 저랬어. 남 탓을 합니다. 너가 말을 그렇게 안 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아예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한 거야? 너가 예민하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안 해.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죠. 이것도 이해 못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말로 상대방을 이기거든요. 그리고 되게 뿌듯해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 합리화와 남 탓으로 이 대화의 언쟁에선 이겼지만 무엇을 놓쳤을까요? 네,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이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당장의 불편함과 이 민망함을 해결하고 우리가 정말 사과만 잘할 수 있게 된다 해도 부부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첫 번째로 이 사과를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자기 보호 본능 때문이다. 이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부부관계에 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사과를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책임지기 싫어서입니다. 그쵸? 책임지기 싫어서. 사실 이 잘못된 건요,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사실 이거는 책임감이 좀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배워왔는데, 여러분 성숙한 어른은 이 세 가지를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또 한번 참여해 볼까요? 성숙한 어른은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 기억하시는 분? 예, 사과하기 참 별거 아닌데 어렵죠. 우리 막 지금 줌에서도 막 쓰고 계신 것 같고 인스타에서도 막 쓰고 계신데, 여러분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죠? 그쵸, 정구님.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가끔은 내가 책임지기 버거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 뭐 상담을 받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든 뭘 하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결정, 책임, 해결,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 근데 참 부부 사이에서 그냥 내가 이대로 버텨도 어떻게든 살 것 같으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사과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네. 이거는 조금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미성숙한 내용이죠. 우리가 결혼을 선택했고 결정했고, 또 그에 따른 이 사람과 함께 성장해가는 이 결혼 생활을 우리가 또 책임져야 되고, 이따금씩 문제가 생긴다면 또 이런 강의를 듣든 상담을 받아보든 책을 읽어보든 또 해결을 하는 이야기까지. 그쵸, 우리가 이렇게 조금 성숙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과를 잘하는 방법 좀 궁금하시죠? 썬수유님, 아람님 어서오세요. 사과 잘하는 방법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5단계인데요 이 5단계를 여러분 잘 익히신다면 사과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실 겁니다. 순서대로. 저는 이 대화법 같은 거를 교육할 때도 요 템플릿 같은 거를 잘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수강생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해분 대화법, 상대방과 대화에서 좀 상처를 치유하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 머릿속에 해분 대화법이 탁탁탁 떠오릅니다. 템플릿이. 그거에 맞게 말을 하면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과를 잘하는 이 5개 방법,
준비되셨나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마음을 물어봐야 돼요. 자, 한번 우리 댓글로 사과해야 될 상황 한 번만 어떤 분 적어주실 수 있나요? 이럴 때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요렇게 나한테 화를 낸다, 내가 잘못했을 때 요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거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내가 연락을 많이 못하고 늦게 들어왔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 내가 우리 부부 사이에서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했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정구님이 술 마시고 말실수한 거, 네,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술 마시고 말실수를 했어요. 좀 심한 말도 했겠죠.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때 뭐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아니 술 먹고 왔으면 곱게 자던가. 왜 그러는 건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대화의 맥락을 읽지 못하면 아내의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방어를 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내가 잘못한 거는 확실하게 사과하자. 첫 번째로 마음을 물어봐야 돼요. 그냥 다짜고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아내는 100% 뭐가 미안한데?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다짜고짜 미안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상대방의 마음을 좀 물어봐야 돼요. 당신 그때 기분 많이 상했지? 벌써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다르죠. 먼저 마음을 물어보고,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이제 돌봐야 돼요. 여보 그때 내가 좀 심하게 말해갖고 기분 많이 상했지? 라고 말하면 아내가 그걸 말이라 해? 당연히 기분 나쁘지?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좀 돌봐줘야 돼요. 어떻게 돌보냐? 맞아, 그건 진짜 내가 너무 실수했어. 당신 진짜 속상했겠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미안해가 나오는 거예요. 미안해.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기억하시죠? 마음 묻기, 마음 돌보기, 세 번째 미안해.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대체로 사과를 잘한 건데, 좀 이 사과의 그 어떤 깊이가 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좀 큰 잘못을 했을 때, 이때는 그냥 미안해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덧붙여야 돼요. 4단계로. 뭐냐면 진짜 그건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분명한 잘못의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로 사과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자기 보호 본능이 올라오다 보니까 변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지금 술 마시고 말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우리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네 사정이고 어쩌라고, 누가 그렇게 술을 먹으래? 그러니까 결국 변명이거든요. 약속에 늦었을 때도 내가 늦었지, 미안해, 내가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될 것을 차가 너무 막혔어, 내가 기차를 잘못 탔어, 이런 식으로 변명과 핑계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가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이 재발 방지를 해야 돼요. 재발 방지. 그러니까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 뉴스를 보면은 특히 이제 법의 좀 약한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 당했을 때 그 부모님들이요, 법 개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 경우 좀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가끔 의아할 때가 있어요. 아니 자기 아이가 이미 사고를 통해서 참 안 좋은 일 당했는데 왜 저렇게 법 제정까지 저렇게 나서는 걸까? 그게 뭐냐면 재발 방지입니다. 재발 방지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잡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5단계, 마음을 묻고
마음을 돌보고, 세 번째, 잘못을 미안해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 핑계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는, 내 잘못이야 인정하기, 마지막 재발 방지까지. 자, 우리 정구님, 우리가 술 마시고 실수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때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단계, 여보, 그때 내가 좀 말 심하게 말아서 당신 좀 기분 나빴지? 2단계, 진짜 속상했겠다. 그거는 정말 기분 나빴을 것 같아. 3단계, 여보, 미안해. 4단계, 그건 진짜 내 잘못이야. 내가 그냥 절제를 너무 못했어. 5번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술 먹고 이런 일 없도록 정말 조심할게. 이렇게 1, 2, 3, 4, 5단계를 통해서 사과를 한다면 훨씬 더 잘 사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라미 남편님이 뭔가 하나 보내주셨는데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라미 남편님이 이제 줌에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미안한데? 라고 이제 아내가 얘기한다고 했죠. 바로 이겁니다. 미안해가 맨 처음에 나오는 순간 뭐 이 게임이 끝난 겁니다. 계속 뭐가 미안한데? 잘 미안한 거 알면서 왜 그랬어? 이게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구님 감사해요. 자, 그럼 이제 이 책 속에서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책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문장들을 소개해 줍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해봐야겠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좀 배워가시고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파트 6 사과하기인데요. 여러분 반드시 배워야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길을 가다가 계속 핸드폰만 보고 가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과 어깨가 부딪혔어요. 이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또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실수로 계산을 좀 잘못해갖고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왔어요. 이때 고객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또 내가 친구나 또 거래처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늦었어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또 가끔은 친구랑 얘기하다가 너무 흥분해갖고 좀 심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기분이 좀 속상해합니다. 이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 은희님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민성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군요. 좋아요. 그쵸. 또 이제 거래처에서는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라미 남편님도 음식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아요. 괜찮으세요? 그쵸.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배우자한테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민성님 말씀처럼 습관적으로라도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너무나 잘하는데 우리 배우자한테는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잘 못하는 그 말, 바로 미안해입니다. 네. 저희 부부는 일단 당연히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 세 가지를 많이 할수록 사실 관계는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이 사랑해라는 말은 약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만 미안해라는 말은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해, 괜찮아, 고마워 이런 얘기들은 내가 할 때 나도 기분도 좋고 사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미안해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이다 보니까 좀 내가 위하는 마음, 내가 원치 않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한 분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싸우면 화해하기 너무 힘들다 해주셨는데, 오늘 그 방법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안해부터 우리가 많이 연습해 봤으면 좋겠고, 근데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또 사과를 했을 때, 그냥 보통 우리가 쉽게 뭐 관계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면 가족들 앞에서 뭐 아내를 좀 무시를 했다던가, 덜어는 뭐 외도 같은 정말 좀 큰 잘못을 했다던가, 뭔가 그런 실수들을 했을 때 이 상대방이요 계속 그 이야기를 꺼내요. 당신 그때 어머님 앞에서 나 면박 줬잖아. 아 그때 당신이 외도했잖아. 이런 식으로 옛날에 벌어진 일들을 계속 꺼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 잘못으로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라 뭐가 깨진 거예요? 요 신뢰가 깨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신뢰가 깨지는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미안하다고 얘기하죠. 아 미안해. 아, 그때 내가 잘못했어. 왜 미안하다고 할까요? 관계를 좀 좋게 하려고. 그리고 막 꽃도 사올 때도 있고 먹을 걸 사오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또는 배우자가 계속 그 이야기를 연결짓고 그 이야기를 계속 꺼내면 듣던 사람도 결국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내가 뭐 대체 얼마나 더 해야 돼? 아니 그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내는 거야? 아니 여보, 옛날 얘기 계속 하면 뭐해? 그런다고 달라져?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답답하죠. 아니 언제까지 정말 그 얘기를 할 거야?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잘하는 걸 좀 좋게 봐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크게 두 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뭘 놓쳤을까요? 이 배우자가 상처받은 걸로 계속 이야기하는 이 상황, 우리가 뭘 놓쳤기 때문일까? 첫 번째로는 배우자의 감정을 놓쳤습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에만 집중했지 신뢰에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큰 실수를 했을 때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감정은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했죠.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되게 또 잘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영화관에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다시 보러 가보려고 하는데 아내랑 아이는 봤거든요. 저도 이제 보러 갈 건데요. 감정이 그만큼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좀 과장하면 정말 그 감정 그 자체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났어요. 이렇게 제 팔에 큰 상처가 났다고 해볼게요. 여기를 여러분 이렇게 꿰매면요, 꿰면서 이렇게 탁 아물면요, 상처가 해결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이 상처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염증을 해결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잘 꼬매지고 약 발라서 낫는 것처럼 보여도 이 안에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염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안에서 막 부풀고 곪고 썩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겉에만 돌볼 게 아니라 뭘 돌봐야 돼요? 이 안쪽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잘못을 했을 때, 또 우리가 크게 싸웠을 때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그 이후에 같이 이제
밥도 먹고 뭐 TV도 보고 산책도 하고 겉모습은 좋아졌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내가 그 과거의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뭐 사람들 앞에서 면박 줬던 이야기, 외도 당했던 그 이야기를 꺼낸다면 지금 뭐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염증, 바로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이 감정을 해결해 줘야 돼요. 감정을 꺼낼 수 있게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냐면 아내가 그런 얘기 또 합니다. 아, 여보, 당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 그때 어머니께 면박 준 거 생각 안 나? 또 그렇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요렇게 얘기해 보세요. 요렇게 당신이 그 얘기 또 하는 거 보니까 당신 마음이 아직 해결이 안 됐나 봐. 그래, 어떤 점이 속상했는지 그래 더 얘기해줘. 아유,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 아, 그건 정말 내가 잘못한 거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왜 또 그 이야기야? 달라졌잖아. 이게 아니라 그 감정을 헤아리고 감정을 돌보는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이 안에서 곪고 있던 이 감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꼭 감정을 이야기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 두 번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그냥 하하호호 웃고 같이 뭐 밥 먹고 가끔 뭐 데이트도 하고 또 밤에 잠자리도 하고 이런다고 다 좋아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랑해라는 말이 관계를 회복한다면 이 미안해라는 말은 신뢰를 회복하는데요. 말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사랑해라고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우리 애정드림님 너무 잘하시는 거 사랑하는 눈빛으로 배우자를 바라봐 줘야겠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을 예뻐하고 또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겠죠.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그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띠용. 동시에 미안해라고 말을 했으면 그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특히 외도를 하신 분들 또는 배우자한테 큰 잘못을 하신 분들이 가진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마음을 가진 거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나 진짜 잘못했지, 내가 죄인이지, 그건 내가 100% 잘못했지, 이거 좋아요. 잘못을 분명히 뉘우쳐야 되고 진심 어린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예요? 내가 죄인으로 살 게 아니라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계속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내가 죄인이지, 나 때문이지, 너무 저자세로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좀 작은 일들은 그냥 툭툭 털고 진짜 그 중요한 이야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매사에 그냥 내가 잘못이야, 내 문제야 이렇게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죄인인 남편과 같이 살고 싶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죄인인 아빠와 함께 살고 싶을까요? 아니거든요. 내가 미안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바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용기 있고 더 씩씩하게 그걸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아내 내가 잘못한 그 배우자의 마음을 돌보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된다? 책임감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문장을 소개하더라고요. 어떤 문장이냐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 이 당신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고, 또 아내가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또 직접 해보고, 이렇게 미안해라는 말은
결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그것을 바로잡는 책임감 있는 행동과 함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진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성님도 지금 댓글로 이렇게 하셨는데 들으시면서 뭔가 좀 내가 놓친 게 있구나 이런 거 좀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사실 미안해라는 말이 하기 힘들다면요, 미안해 말고도 사과할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표현들도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5개 문장 정도 좀 보여드리는데, 일단 결국 이 사과의 핵심은 나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거거든요. 사과의 핵심은 나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그래서 이런 표현들 괜찮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당신 말도 맞더라. 이게 미안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갔지만 굉장히 좋은 사과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엄청 치열하게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내 주장만 맞다고 너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굉장히 비난 어린 싸움들을 했을 텐데, 그 후에 여보 생각해 봤는데 당신 말도 맞더라. 어때요? 들을 때 벌써 뭔가 인정받는 기분이 들고 이 사람이 뭔가 내 마음을 좀 읽어주는 마음이 느껴지죠. 그 후에 이제 말들을 좀 덧붙이면 좋죠. 근데 그때 내가 참 좀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 너무 내 주장만 했던 것 같아. 너무 좋은 표현. 또 두 번째로는 이런 표현도 좋아요. 막 싸우다가 막 화를 내다가 여보 내가 지금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또는 지금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이런 표현들도 좀 사과를 하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잘못 자체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과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약속이 있는데 내가 준비하느라 늦었어요. 그럴 때는 여보 내가 너무 늦었지. 그 인정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한 사과의 표현이거든요. 또 대화할 때도 내가 지금 너무 몰아세웠지? 라고 말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볼까요? 내가 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좀 몰아세운 거.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연락이 많이 늦었지. 이런 표현들도 저도 더 많이 해야겠죠. 여러분이 종종 이렇게 다투는 그 문제들 한번 적어볼까요? 내가 어떤 문제로 좀 표현들을 많이 하는지. 네,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좋네요. 우리 정구님이 내가 좀 쓸데없는 고집 많이 부렸지. 너무너무 잘하셨죠. 이렇게 인정하는 그 표현 하나만으로도 듣는 사람 마음에서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 정구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민성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무 내 위주로만 얘기했지. 미안해.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얘기해 보려고요. 네, 우리 민성님 꼭 그렇게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말했던 거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이런 표현들도 괜찮겠죠? 우리 썬수윤님이 여보 내가 여보 말을 새겨 듣지 않고 너무 내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네, 그리고 좋습니다. 우리 애정드림님 부부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평소에 당신이 날 많이 배려해주는데 내가 그걸 몰랐던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고맙고 미안해까지. 사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한다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아람님은 내가 또 깜빡했지. 맞아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좋고, 우리 희주데디님께서 우리는 서로의 대화가 달랐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방법은 달랐으니까 나도 여보의 생각을 이해해 볼게.
요거는 좋은 화해 표현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리아님이 오빠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오빠 말이 맞네. 라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다면 이제 화해를 해야겠죠. 네, 화해는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50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10분 남아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건 나쁜 걸까요? 이게 나쁜 걸까? 아니죠. 갈등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이 화해랑 멀어지는 행동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가 문제보다는 사람 공격하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만약에 부부인데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배우자가 좀 경제적인 활동을 늘리기보다는 평일에도 교회를 너무 많이 나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때 싸우는 말, 사람을 공격하는 말은 이겁니다. 야, 너는 교회 정신 다 팔렸냐? 야, 그럴 거면 교회 가서 살아. 이미 굉장히 싸우자는 말이죠. 근데 문제를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여보, 나는 지금 교회 생활보다 우리 경제 문제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 문제에 집중하는 대화.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이야기만 하자. 아니, 저번에도 이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만 하자. 그리고 화가 날 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화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내가 필요해서 좀 화를 내는 거. 두 번째는 내가 화에 완전 집어삼켜져서 화를 내는 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화가 날 때 말을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가장 엄청난 연설을 하게 될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났을 때 얘기하지 않기. 갈등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고요. 또 갈등이 생기면 그걸 또 잘 다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과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잘 지내는, 화해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화해법은 이거밖에 없죠. 유치원에서 했던 거. 야, 너네 다 서로 마주봐. 서로 미안하다고 얘기해. 악수해. 악수하고. 서로 안아줘. 미안하다고 해. 미안해. 자, 이제 끝난 거야. 이런 식의 화해 방법만 우리가 배워봤거든요. 그러니까 화해하는 방법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갈등 후에 좋은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그 표현이 화해의 표현이에요. 자, 화해 표현이 뭐다? 갈등 후에 좋은 상태로 돌아가자. 우리 용호님이 저는 화가 나면 생각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합니다. 근데 자녀 덕분에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 같아. 응어리가 남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자, 근데 일단 이 책에서 이 화해하기 문장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그렇게 좋은 표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탓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화해의 신호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응어리가 남아있었다. 그쵸? 어물쩡 그냥 해결되지 않고 넘어가면 당연히 응어리가 남죠. 그래서 그런 거는 만약에 이제 와이프와 얘기하다가 그냥 애들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 자고 나서 물어보세요. 여보, 아까 우리 얘기한 거 다 못했지? 당신 그거 기분 나빴던 것 같은데 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그 배우자의 마음을 좀 돌봐주고 헤아리는 표현을 하면은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화해의 신호를 만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는 사과 이후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여보, 아까 내가 이렇게 화해 5단계, 사과하는 5단계 방법으로 사과를 잘했어요. 그리고 약간 기분도 좀 풀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진짜 그 어색한 순간이 있죠. 뭔가 이렇게 대화는 없고 아직 조금 이렇게 기분이 그렇게 막 다 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싸울 분위기는 아니고 좀 어색하고 방금까지 막 싸웠으니까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화해하자, 그러니까 좋은 상태로 넘어가자라는 이 부부의 표현을 같이 만들면 좋습니다. 주로 이제 먹을 걸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런 거. 우리 남이 남편님이 저기 앞일 때는 거기 앞으로 가자. 이런 표현들이 우리 약속된 신호인 거죠. 화해하자. 뭐 차 마실래? 이것도 이제 화해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보 뭐 나가서 커피 사올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또 아니면은 우리가 약간 좀 애정 어린 관계라면 이렇게 안아줘, 이런 표현도 굉장한 화해의 제스처와 표현이겠죠. 또는 이제 말하기 민망하니까 문자로 화해하자 라고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이 댓글로 우리 부부는 이런 식으로 좀 화해 신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한 분이 저희 남편을 다툼이 생기면 말을 꾹 안 해요. 본인이 잘못을 해도 말을 걸면 더 화난다. 2주 동안 말을 하지 않은 적도 있다. 굉장한 이 회피형 남편이시네요. 네, 회피형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해요. 많이 답답하시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해의 신호를 좀 만들면 여러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분 동안 꼭 안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좋죠. 예. 이렇게 정말 한 4주 정도 그렇게밖에 말 못해 라는 책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책에서 참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많았고, 또 때로는 아직 우리 정서랑은 잘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특정 상황이 됐을 때 뭐라고 말할지 좀 미리 준비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너무 나를 몰아세워서 막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를 미리 생각하고 이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미리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 또 뭐 아내가 날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했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미리 고민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새로운 책을 시작하지 않고 좀 특강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남편 연구소가 지난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정말 1000분 가까이의 그 아내분들, 남편분들을 교육을 했고, 한 50분 정도의 부부들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한 100분, 200분이 넘는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 사이에 많은 경험과 또 노하우가 쌓였었거든요. 우리 한 분이 이 채널을 만나고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100도 정도 바뀐 것 같다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10개월 동안에 정말 했던 경험들과 노하우를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공식을 애정 회복 공식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행복한 부부들의 그 특징들을 하나의 공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애정 회복 공식을 같이 좀 배워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레슨은 줌과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로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PPT 같이 준비를 하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교육을 들으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줌으로도 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희는 또 한 주간 잘
배운 거 실천해 보다가 다음 주에 애정 회복 공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기 남기실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우리